전자기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먼저 본 동영상은 좀 진도가 너무나 나간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동영상을 좀 시청을 하신 분께서 이제 보셔야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전자기력의 근원에 대해서 진도를 좀 많이 나가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역시 뭐 하나만 이해하면 되죠.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우주가 펼쳐질 것 같은가에 대한 답변, 예스냐 노냐. 예스 하면은 어미 블랙홀 표면에 3차원 우주가 펼쳐진다. 어미 블랙홀 표면에 3차원 우주가, 이게 우리 우주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수학이죠. 마음대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게 있다면 이게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겠냐는 거죠. 이게 물리다. 이게 없으면 수학이다. 이거 예스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이거 처음 보셔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분리되어 있던 전기력과 자기력을 맥스웰이 통합시켜 정립된 힘이다. 전기력하고 자기력하고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왜 전기력하고 자기력이 통합되느냐? 제가 주장하는 거는 같은 거라고. 원래 자기력입니다. 자기력인데 이게 그냥 전기력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죠. 자기력이다. 전기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전기력이 아니고 자기력이라고 하느냐? 바로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력을 제외하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현상, 마찰력, 장력, 화학 반응, 빛, 중력만 제외하고 다 전기력, 두 개의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 자기력, 자성을 띤 물체를 밀고 당기는 힘. 제가 주장 다 자기력이라고. 자 보시죠. 자기력, 자성을 띤 물체끼리 밀고 당기는 힘. 이거 XYZ 힘 아닙니까? XYZ 세상의 힘. 이거 XYZ 세상의 힘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현실 힘이라는 거죠. 현실 자기력. 자기 반드시 쌍극이 존재해야 됩니다. 왜? 현실은 중성이죠. 중성이니까 반드시 쌍극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두 개의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 그러면 그럼 X, Y, Z가 있다면 그럼 A도 있지 않겠습니까? 4차원 세계. 뭐 꼭 3차원 세계만 존재하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우주가 펼쳐질 것 같은가? 예스냐 노냐? 예스라고 답변하면 4차원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노라고 답변하면 4차원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4차원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가정 하에 이제 펼치는 논리니까, 그럼 4차원 세계의 자기력은 어디 갔냐는 거죠. 이게 A 자기력 어디 갔습니까? 이게 A 자기력이 바로 전하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건 자기 쌍극 아닙니까? 자기 쌍극. 차원이 높은 거, 자기 홀극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홀극이다. 그럼 어떻게, 이게 중성이죠. 중성. 근데 이거 어떻게 홀극이냐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블랙홀이 중성 자기력 축을 찌는다. 이렇게 N과 S로 찢으니까, 이게 찢어버리니까는 이게 계속 화살표가 이게 화살표 힘, 필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필드, 자기력선이라는 겁니다. 자기력선 필드가 발생을 한다. 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기장이지 않습니까? 전기장이 아니라 자기 홀극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요거는 뭐냐? 베타 자기 홀극장. 얘는 뭐냐? 얘 동그라미 얘. 알파 자기력선. 이 입자가 된 거. 즉 이거라는 겁니다. 계속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게 알파 자기력선이에요. 알파 자기력선이 무슨 뜻이냐? 어미 블랙홀이 강력하게 자기장을 내뿜는 요거 있잖아요. 요 자기력선. 이게 알파 자기력선이라는 겁니다. 이 자기력선이 똘똘똘 말린 거예요. 알파 자기력선. 이 알파 자기력선이라는 거죠. 즉, 어미 블랙홀이 강력하게 내뿜고 있지 않습니까? 얘가 떨어져 나온 겁니다. 얘가 뚝 떨어져 나와서 얘가 됐다는 거죠. 똘똘똘 말렸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많죠.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왜 떨어져 나왔냐? 쿼크들이 그 4차원 세계의 공간과 물질이 침투를 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있었어요. 이게 4차원 세계의 물질이 분명 블랙홀 집어삼키죠. 요게 사건의 지평선이 이렇게 펼쳐지고 집어삼킵니다.
집어삼키면은 이제 여기가 도대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산산조각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산조각 납니다. 여기서 산산조각 났는데 자 얘가 얘를 못 뚫어요 절대. 그러니까 얘는 맞고 튕긴다는 거죠. 이렇게 얘도 이게 못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이거 UDD 이게 요것과 요것이 이제 전자 계열 베타 전자 베타 물질 이렇게 조합이 된 이놈이 얘를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뚫을 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쳐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요만큼 데리고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데리고 나가야 되죠. 얘가 뚫으면 얘 요만큼 밀리지 않습니까? 밀려가지고 이렇게 뚫어진다는 거죠. 이게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자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 여기서 체크. 왜 직진 왜 직진을 하냐는 거죠. 직진 우리 세계 아닙니까? X, Y, Z 방향으로 직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X, Y, Z 방향으로 직진을 하는데 원이 생기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 원이 생기죠? 왜 회전을 하냐는 거죠. 도대체 왜 회전을 하냐? 직각. 왜 직각? 차원과 차원은 직각이라는 거죠. 청력, 인력. 이 두 개를 합해 보시죠. 그럼 중성 아닙니까? 중성이에요, 중성. 중성을 찢어 놓으면 청력하고 인력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력이라는 자기력선. 자기력선이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여기 세 번째 동영상에서 어미 블랙홀은 수직 방향의 차원을 입자로 만든다. 차원, 자기력선이죠. 자기력선을 입자로 만드는 겁니다. 왜 직각? 차원과 차원은 직각이다. 왜 회전을 하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게 입자라고 생각을 해보죠. 입자의 수직 방향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차원과 차원은 직각이다. 이게 차원이라는 겁니다. 차원 그 자기력선, 차원 자기력선. 이게 자기력 필드라는 거죠. 홀극 필드. 이제 직진을 합니다. 직진을 하면은 이게 직진의 수직 방향 원이죠. 원으로 동그라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다. 이게 알파, 베타, 감마, 어미 블랙홀, 할미 블랙홀, 중저할미 블랙홀 이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뭐냐 전자. 이것이 전자다. 전자는 첫 번째 공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이게 전자입니다. 자유전자. 이게 첫 번째 공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분명 우리는 XY, Z 아닙니까? XY, Z를 명확하게 알고 있죠. 이게 XY, Z라는 겁니다. 그럼 그 XY, Z가 뭐냐? 가장 안정적인 공간이에요. 여기서도 막 예를 들어 여기가 가장 안정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로 가면 좀 불안정할 것 같죠. 여기도 뭔가 불안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가 가운데가 가장 안정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XY, Z인 거예요. 알파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알파, 이쪽 방향으로 알파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원이라는 거예요. 원. 이게 이렇게 원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긴 안 가지만 어쨌든 직진하죠. 직진을 하는 것에 동그라미 방향, 수직 방향.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 어미 블랙과 자기력선 사이에 불확실성 입자로 존재한다. 불확실하죠. 네. 왜 녹색이 확실한데 아니 녹색 이렇게 있고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불확실성 양자역학이라는 거죠. 원자 안의 전자 어미 블랙홀 안의 전자랑 원자 안의 전자 물론 분명 얘랑 같지 않습니까? 분명 같은 겁니다. 분명 같은데 얘는 3차원 4차원 구체죠. 얘는 3차원 구체 아닙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입자라면 얘는 파동이 돼버려요. 그것은 저 뒤편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입자냐 파동이냐 도대체 모르겠다.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똘똘 말려가지고 회전을 한다. 그래서 입자라는 거죠. 똘똘 말린다, 입자다. 근데 왜 그게 입자가 왜 회전을 하냐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고, 여기 4차원 세계의 그 할미 블랙홀 자기력선. 이거는 어미 블랙홀이 만들어낸 자기력선. 그래서 어미 블랙홀은 요 정도, 요렇게, 이게 사건의 지평선. 이게 사건의 지평선이고요. 이 사건의 지평선까지 이제 영향을 발휘하겠죠. 근데 할미 블랙홀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크게. 그게 수직 방향. 어미 블랙홀이 만들어내는 자기력선의 수직 방향. 이게 할미 블랙홀 자기력선이라는 거죠. 여기. 이게 할미 블랙홀 자기력선입니다. 이게 할미 블랙홀 자기력선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블랙홀은 공간과 물질을 강력하게 빨아들인다. 어떠한 것도 빠져나올 수 없다. 물질. 이게 물질입니다. 이게. 물질이란, 이거, 자기력선과 자기력선 사이의 공간에 위치한다. 이게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빨려 들어간다. 이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니 공간 여기 공간이 빨려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공간이 빨려 들어간다는 그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게 상식적인 생각으로 공간이란 텅 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양자역학적으로 넘어가면 또 공간은 엄청난 뭔가가 있다. 그 엄청난 뭔가가 있다가 이거라는 거죠. 이게 축을 빨아당긴다는 겁니다. 축을 빨아당기면 공간도 따라서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매질은 축이라는 게 자기력선이라는 겁니다. 자기력선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수직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죠. 여기 자기력선. 여기 자기력선. 여기 할미 자기력선하고 어미 자기력선하고 아직 안 만났죠. 안 만났으니까 천천히 빨려 들어갑니다. 여기 보죠. 딱 만났습니다. 딱 만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만나면 자, 이게 어미 블랙홀이 엄청나게 회전을 합니다. 그럼 자기력선도 엄청나게 회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회전 안 합니다.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은 회전 안 하죠. 공간은 멈춰 있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 가장 안정적인 공간입니다. 멈춰 있거든요. 이게 가운데는 정확히 멈춰 있죠. 100% 확실히.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얘를 회전을 하면 얘를 확 잡아 당겨 버릴 거 아닙니까? 얘를 확 잡아 당긴다. 어디까지? 사건의 지평선까지. 이렇게 되면은 사건의 지평선에서 공간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 잡아 당기죠. 엄청난 속도로 잡아 당깁니다. 그 엄청난 속도가 뭐냐? 빛의 속도. 빛의 속도로 잡아 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E는 mc의 제곱이 나오는 거 아니냐. E는 mc의 제곱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 그럼 잡아 당겨가지고 잡아 당기는데 이게 회전을 수직 방향으로 잡아 당기죠. 그럼 이게 선이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이게 수직 방향의 선이 똘똘똘 말리게 된다. 입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 선이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똘똘똘똘 말리게 되고 스핀을 갖는 거죠. 회전. 왜 탁 쳐버리니까 말아버렸으니까 계속 스핀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또 극성인 거죠. N극, S극 특성. 뭐 시계 방향으로 돌았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냐. 그래서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선이 강력히 회전하므로 입자가 알파축으로 똘똘똘 말려가지고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타는 설명을 했고, 알파 얘는 어떻게 나오느냐? 알파 앞에서도 방금 설명했듯이 얘를 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를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못 뚫어요. 뚫지는 못합니다. 요거 막이죠, 막. 막을 뚫지는 못하고 이 정도 돼야 이 정도죠. 이 정도 돼야 얘를 뚫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왜 도대체 입자는 우리 세계 입자는 쿼크 3개로 하나 둘 셋 뭐 UUD든지 UDD든지 이거냐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것일 것이다. 이렇게 돼야 얘를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탁 뚫죠. 뚫으면서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거는 방금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 입자의 탄생 과정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핵심은 차원과 차원은 서로 수직이라는 거. 무조건 수직으로 그려야 됩니다. 알파 차원을 그렸죠. 알파 입자. 그럼 베타 입자는 요거에 수직으로 그려야 됩니다. 무조건 수직이다. 그러니까 이게 스핀, 이게 8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XYZ 8방향 회전. 알파 방향 회전한다는 거예요. 알파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도저히 XYZ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알파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전자가 어떻게 전자를 그려야 되는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전자를 그려야 되느냐, 이렇게 전자를 그려야 되느냐.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이게. 예, 이게 회전. 일단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다. 이게 맞습니다. 차원과 차원 수직. 이거는 수직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강력하게 회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이렇게 강력하게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 방향이 똑같다는 거죠, 이게. 각운동량 보존 법칙.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그려야 된다. 여기에 또 이것의 수직 방향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베타, 알파, 베타.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알파 차원과 베타 차원은 서로 튕기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알파 급이 다르다는 거죠. 이 알파급하고 베타급은 급이 다르다. 이거는 어미 블랙홀 급이고 얘는 할미 블랙홀 급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중간은 없습니다. 요 가운데는 절대 존재하지 않다. 급이 전혀 다르다. 완벽히 다르다. 전자기력이라는 게 뭐냐? 전자기력은 이게 베타가 전자기력이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전자기력이라는 요 선 아닙니까? 선. 입자가 있고 입자가 그 전자기 장을 뿜어내는 거죠. 이게 입자가 알파라는 겁니다. 이게 알파가 입자예요. 그럼 알파가 뭐냐?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서 튀어나온 거. 어미 블랙홀 자기력선이 알파고 요게 베타라는 거죠. 요거죠. 사건의 지평선에서 끊겨야 되니까. 할미 블랙홀 자기력선이에요. 그게 이거라는 거죠. 할미 블랙홀 자기. 이게 계속 똘똘똘 말려야 됩니다. 그리고 회전을 하고 있어야죠. 얘가 알파가 엄청나게 회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타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는 멈춰 있을 때 이게 똘똘똘 말린 거고, 알파 입자가 엄청나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얘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그림 그리기가 좀 애매해서 얘가 정답이다.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게. 베타 입자가. 그래서 전자기력은 베타 입자다. 요게 전자기력입니다. 요게 막 변화무쌍한 거예요. 요게 막 펼쳐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둘둘둘 말린 게 막 쫙 풀어지는 거죠. 실타래 풀어지듯이 쭉 직선으로 풀어지면 이렇게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풀어진다는 거죠. 변화무쌍하다. 전자기력 떨어져 있으면 베타 알갱이로 존재한다. 이게 입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알갱이로 존재하는 거예요. 알갱이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항상 이게 베타 장을 펼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독립으로 존재하면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얘를 가다가 그럼 얘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붙여놓으면 얘하고 붙으려고 하는 이게 펼쳐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얘하고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얘하고 이렇게 가까이 붙여놓으면 서로 밀어내겠죠. 결국 이거라는 거죠. 이거. 자기력. 자석이 이렇게 막 펼쳐지고 늘려지고. 도대체 왜 펼쳐지고 늘려지고 이러느냐. 이런 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알갱이냐, 파동이냐, 선이 펼쳐지냐, 아니면 똘똘똘 말렸냐,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베타가 똘똘똘 말린 게 풀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똘똘 말린 베타 입자가 어디까지 펼쳐질까? 예, 무한대까지 펼쳐질 수 있다. 그의 양자 얽힘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얘는 할미 블랙홀이거든요. 이건 할미 블랙홀 자기력선. 할미 블랙홀 자기력선 무한대까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명은 초전도체 현상과 동일할 것이다. 초전도체 현상, 저 뒤편 동영상 보시면 초전도체 현상이 있는데, 이게 제가 주장하기를, 원래 우리 세계의 입자는 XYZ 입자예요.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초전도체 현상이 발생하면 Z라는 축이 알갱이가 돼버립니다. 이게 논리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원래 축이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축이 똘똘똘 말리는 알갱이가 돼버린다. 그래서 XY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상 열차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공간이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공간, 4차원의 새로운 공간.
그럼 3차원의 새로운 공간은 저 자식 블랙홀 아니겠습니까? 자식 블랙홀 세계에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거 자식 블랙홀 표면에 이게 펼쳐질 거냐, 예스냐, 노냐. 그게 바로 초전도체라는 거죠. 2차원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차기 부상 열차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Z는 어디 갔냐는 거지. Z는 어디 갔냐, 요거 어디 갔냐. 알갱이가 됐다. 알갱이가 됐다. 전자기적인 그 저항이 0이 됐다는 뜻입니다. 왜? 전자기력, 우리 세계의 힘이거든요, 그거는. 이게 저항이 0이 돼버린다. 그게 초전도체 현상을 좀 더 연구를 하면은 이런 자기력선들이 막 변화무쌍하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또, 이게 제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혹시 뭐 요렇게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또, 전자가 축상에 있는 거예요. 축상에. 이렇게. 축상에. 아니면 전자가 여기에 있느냐. 이건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있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또 모르는 거니까, 그냥 제한.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여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어야 좀 말이 좀 되는 것 같고, 앞에서 블랙홀이 도대체 뭐냐. S 블랙홀이라는 거죠. 블랙홀은 중성자별이 아니다. S다. S별일 것이다. 블랙홀 표면에 요것들이 잔뜩 쌓여 있다는 거죠. 즉, 분명 우리 세계는 분명 이 논리라면 중성이 찢어지는 거 아니고, 중성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우리 세계는 여기 N하고 S가 이렇게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죠. 쌍으로. 근데 왜 N이 있냐는 거죠, N이. S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것은 요 밑으로. N 보시죠, 빨간색. 블랙홀은 S라고 생각하면. 얘가 일단, 이 빨간색은, 얘가 당기잖아요. 블랙홀이 당기지 않습니까? 근데 못 갑니다. 여기 딱 걸렸지 않습니까? 여기 걸렸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걸립니다, 이게. 중간, 허공에 붕 떠 있는 거죠, 전자는. 근데 여기 파란색은, 자, 블랙홀이 S, 이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파란색과 S 밀죠? 이게 분명 밀겠죠, 이렇게. 블랙홀은. 그런데 여기 빨간색이 당기지 않습니까? 여기 파란색이 밀지 않습니까? 밀린다는 겁니다, 얘는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까지 밀리느냐? 여기까지 밀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 얘가 밀려가지고 왜 이렇게 조그만하게 되느냐? N은, 다 논리가 다 맞습니다. N은 넓히려고 하는 공간을, S는 공간을 막 좁아지렵니다. 공간이 막 좁아지는 거예요, S는. S, 가면 갈수록 공간이 좁아집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전자라는 거죠. 전자가, 그러면 얘가 퐁당 빠져야 되지 않냐? 안 빠지죠. 왜? 이게 S거든요. S하고 S는 서로 밀죠. 그럼 밀면은 다시금 밀리느냐? 여기 또 S에 또 막혔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공중에, 허공에 붕 떠있는. 얘네들이 이제 블랙홀들을 만드는다는 거죠. 중성자별을 S 블랙홀로 만드는 놈이 요 놈이다. 그래서 이게 왜 허공에 붕 떠있냐는 거죠, 이게. 우리 세계의 입자는 왜 허공에 붕 떠있냐. 어미 블랙홀은 중성자별이 아니고 S별이다. 강력히 회전한다. 강력한 자기력이 나온다. 절대 중력 분명 당깁니다. 분명 당겨요. 엄청나게 당기는데 얘가 밀고 있죠. 얘가. 당기는 거, 이게 절대 중력이란 우리 세상의 수직 방향으로 얘가 당깁니다. 당기죠. 당기는데 밀고 있거든요. 또 이거 전자기력이, 자기력 선이. 그래서 이거 방향이 이렇게, 절대 중력은 강력하게 당기는데 절대 자기력이 있다는 거죠. 절대 자기력이 밀어 제낍니다. 허공에 붕 떠 있다. 이제 또 설명이 됩니다. 분명 허공에 붕 떠 있죠. 왜 허공에 붕 떠 있냐는 거예요. 이게 허공에 붕 떠 있는 겁니다. 물체는 절대 중력과 절대 자기력이 동일한 요 지점에 허공에 붕 떠 있다. 그것을 이제 좀 더 그림으로 좀 더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분명 허공에 붕 떠 있습니다. 좀 무겁죠. 어미 블랙홀에 좀 더 가까운. 그럼 전자기력, 광전 효과. 과연 광자가 입자냐 파동이냐 해서 입자일 수도 있다. 그거 아인슈타인이 이제 엄청나게 논문을 써가면서 했다고 합니다. 전자가 이거죠. 이게 전자고 이게 광자입니다. 광자. 베타. 이게 전자고요. 이게 전자고 이게 광자인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입자 아닙니까? 지금 똘똘 하여튼 이것도 입자죠. 입자입니다. 똘똘도 말려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파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탁 터뜨려 보죠. 얘가 사라집니다. 알파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알파가 사라지고, 그럼 베타 아니고 베타. 차원이 풍 떴습니다, 이게. 베타는 분명 알파 껍질상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우리 세상, X, Y, G, 알파, 베타, 이렇게 차근 가야 되는 거죠. 그 알파를 터뜨려 버리면, X, Y, G 세상에 베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파동으로 이렇게 파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 베타 입자 하나를 딱 떨어뜨려 놓으면,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이거예요, 이거. 파동. 입자가 파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참 신기한 현상이죠. 왜? 그 차원이 다르다. 이게 파동을 이렇게 쏩니다. 그럼 이건 알파잖아요. 이건 베타고. 그럼 베타는 알파 속으로 뿅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독립된 알파. 다시 또 이제 X, Y, G 알파. 맞죠? 순서가 X, Y, G 알파. 그러니까 입자인 겁니다. X, Y, G 베타예요. 이게 베타. 순서가 안 맞습니다. 한 개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파동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얘가 이 속으로 탁 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얘는 X, Y, G 알파 베타 딱 맞습니다. 이게 차원이 다다다 맞는 거죠. 그게 입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속에 가둬져 가지고 입자가 된다. 그러면 이게 왜 전자가 왜 튀어나오느냐? 뿅 하고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빛을 쏴주면. 그러면 원래 자 이렇게 보죠. 원래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게 에너지가 없죠. 그냥 돌기만 할 뿐이에요. 뱅뱅뱅뱅 돕니다. 얘가 탁 와가지고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막 돌리잖아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X, Y, Z죠. 우리 세계의 방향, 이게 알파의 세계의 방향. 막 흔들어 제낍니다. 얘를 흔들어 제끼지 않습니까? 예, 흔들어 제끼죠. X, Y, Z 방향 흔들어 제낍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빛을 좀 더 쏴주면, 더 쏴주면 정수배만큼 더 쏴주면 이게 평 하고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띄엄띄엄 양자역학, 그 양자화. 이거 Z 방향으로 이게 컨티뉴어스, 그죠? 분명 컨티뉴어스죠. 자유롭게 갑니다. 이게 파동이라는 겁니다. 파동으로 이렇게 입자가 아니에요, 얘가. 그림 그리기 편하다고 입자를 한 거지. 이쪽으로는 점프라는 거, 점프. 이게 껍질이에요, 껍질. 자기력선 껍질. 거부할 수 없는. 전자가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점프 세계. 그래서 차원에 대한 모든 논리는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거 반복되고, X, Y, G, 알파, 베타, 감마, 어미 블랙홀, 할미 블랙홀, 중주 할미 블랙홀. 차원이 하나 뚝 사라지면 엄청나게 불안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전자기력, 이거 근원은 그 조상 블랙홀, 선대 블랙홀의 자기력선이다. 자기력선이 만물의 근원의 힘이고, 알파는 우리 결대 전자기력의 중력이라, 중력. 알파가 중력의 개념이고, 베타가 이제 우리가 부른 전자기력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다, 이 선들이 베타선이고, 이 베타선은 변화무쌍하다. 요거는 뭐냐? 이게 알파라고 했죠. 이게 알파 자기력선. 얘가 베타 자기력선. 수직에, 무조건 수직해야 되는 거예요.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다. 그럼 얘는 뭐냐? 얘는 감마 자기력선. 그림. 직진을 한다. 직진을 하니까 이렇게 그려지네, 이렇게.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또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 제가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직진을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될 건데, 이게, 이 물리 지식에 의하면 이게 맞을 것이다. 그래서, 만물의 힘의 근원은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력선이다. 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